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의 강동석입니다. 1997로 갭 상승하면서 출발할 때 코스피가 한 2,000을 넘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2020선까지 올 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매수세를 보인 것은 지난 12월 3일 이후 근 2달 만입니다. 연기금이 1,000억 원대 매수와 함께 꾸준한 6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1월 4일 이후 근 한 달 만에 4천억 600억 원 넘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빼놓을 수 없겠죠. 3% 넘게 오르면서 주가가 153만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0.6% 상승한 525선에서 종가가 나타낸 것 같은데요. 코스피도 2020선을 확실히 넘겼는지 환율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20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간 코스피 상승 탄력 강하게 받은 하루였습니다. 오전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숨에 2,000선 회복했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의 호조 소식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완연히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강세 흐름 이어가며 전차 군단이 지수 상승 이끌었고 결국 2020선마저 탈환했는데요. 오늘 전차 군단에 이어 정유화학, 증권, 금융까지 대부분 업종이 상승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76%의 오름세 보이면서 2020포인트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까지 매수 물량 이어지면서 지수는 강한 상승 탄력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4,569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관 쪽에서도 2,820억 원의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6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0.61%의 오름세 보이며 525포인트의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135억 원, 기관이 10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요. 개인 쪽에서는 194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간밤 다우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오늘 우리 증시 역시 강세 흐름을 보이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또다시 부각됐는데요. 외환당국에서 개입 경계감이 들어온 상황에서 오늘 환율은 1,080원대 아래에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2원 70전의 내림세 보이며 1,078원 5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더욱더 확대한 모습입니다. 3.55%의 오름세 보이며 154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이어서 자동차주 주가도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현대차가 3%대의 강세 보이며 21만 7천 원에,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진 하루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1.60%의 오름세 보이며 31,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가 3%대의 강세 흐름 이어졌고요.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 2%대의 상승폭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은 약세 흐름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반면 CJ오쇼핑과 서울반도체는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졌고요. 파라다이스가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인데요. 1.81%의 내림세 보이며 19,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0.37% 내림세에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CJ ENM은 강보합권, GS홈쇼핑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SFA가 1%대의 상승폭 보이며 58,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CJ는 오늘 낙폭이 좀 깊은 하루였습니다. 5%에 가까운 급락세 보이며 6만 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주 주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세 이어졌는데요.
삼성전자가 3%대의 강세 보인 하루였고요. SK하이닉스가 2%대의 오름세 보이며 26,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G전자와 일진디스플레이가 1%대의 상승 흐름, 오늘 LG디스플레이 큰 폭의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5%대의 강세 보이며 38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정유화학주 주가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 속에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강보합권, GS가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69,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LG화학이 1.49%의 오름세 보이며 30만 6천원에, 금호석유 역시 1%대의 상승세 보이며 12만 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20포인트를 탈환한 가운데 오늘 조선주 주가 역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대의 강세 보이며 21만 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대우조선해양 오늘 4%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수주설이 점쳐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전일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31,8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미포조선이 3%대의 강세 흐름, 삼성중공업이 2%대의 상승세 보이며 39,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코스피 지수가 2020선을 탈환하자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증권이 2%대의 강세 보이며 57,200원에, 대신증권 역시 2.79%의 오름세 이어졌고요.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4%대의 강세 이어졌습니다. 41,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증권주에 이어 오늘 금융주 주가 역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상승 흐름 강하게 이끌었는데요. 신한지주와 KB금융지주가 3%대의 강세 흐름, 하나금융지주와 의류금융 역시 2%대의 강세 이어졌고요. 외환은행이 3%대의 강세 보이며 7,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 소식에 시멘트주 주가가 오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성신양해가 2%대의 강세 보이며 7,22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아세아시멘트가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한일시멘트가 3%대의 오름세 보이며 56,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쌍용양해가 큰 폭의 오름세 이어졌는데요. 7%대의 급등세 보이며 7,96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소식에 오늘 가스주 주가 역시 상승세에 이어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4%의 상승세 보이며 7만 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대성에너지가 1%대의 오름세, 서울가스 역시 1.40%의 상승 흐름 보이며 94,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에너지솔루션의 체제주주가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에너지솔루션 오전장에서 상한가 나타낸 후 계속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전일 대비 310원 올라 2,3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CNK인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CNK인터는 주가 조작 혐의로 관계자들이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악재가 이어졌는데요. CNK인터 오늘 전일 대비 715원 밀려 4,06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의 김중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가 M&A 시장 활성화 기대감으로 다우지수가 14,000선을 재탈환했고 오늘 코스피도 4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2024까지 회복됐습니다. 오늘장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정말 코스피가 오랜만에 힘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일 뉴욕 증시는 M&A 시장 활성화 기대감과 독일 경제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고 다우지수도 14,000원을 재돌파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현선물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2%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업종별로 보면 비금속, 전기전자, 전기가스 업종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음식료, 의약품, 보험 업종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동반 순매수 보였습니다. 한번 수급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5,600억 넘게 순매수했고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1조 2천억 넘게 순매수를 해서요.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오랜만에 순매수했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한 향후 뭐 시각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특히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또 특히 금융주가 강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업종별로 보면 뭐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뭐 전기가스 업종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대부분 경기 민감주 또한 금융주 중이 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투신권에서 계속 비중 축소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 수급 부담이 적고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에도 좀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좋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등락이 갈라지면은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 또 중기 투자하시는 분, 장기 투자하시는 분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뭐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는데 중단기 투자자라면 코스피 1950 이하에서는 매수하고 2000 이하에서는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렇다면 뭐 금일 중단기 투자자께서는 좀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2월 말에는 뭐 그 미국 국채 협상과 관련된 시퀘스트 우려 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뭐 일단은 오늘 매도하시고 좀 관망하시면서 조정을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2013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와 함께 글로벌 전반에 지금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가운데 뭐 한국 증시만 소외될 수 없다는 논리에서는 뭐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비중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월 말 미 시퀘스트가 우려가 존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일장에서의 더 상승을 할까 아니면 좀 조정이 나올까도 궁금한데요. 내일장 전망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말씀드린 것 같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 뭐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순매수 이런 부분을 기대할 때 뭐 당장 국내 증시의 시각이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2월 말 예정돼 있는 뭐 시퀘스트 우려 이런 걸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보다는 향후에 뭐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중단기 투자자라는 것은 중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정 이후 다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뭐 2013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위험 자산 선호의 현황상 이런 걸 고려할 때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좀 계속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정장이 나오면 중국 쪽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춘절 소비가 양호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우리 증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네, 뭐 2월 말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쪽 관련 우려가 있지만 뭐 2월 초에 있었던 춘절 소비가 뭐 예상보다 좀 더 양호했던 걸로 보이고 3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양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중국 관련 모멘텀이 다시 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수혜주 중 중국 내수 종목의 수혜가 받는 그런 종목에는 보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관련주들에 관심이 가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화학, 철강, 또 음식료, IT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보면 유효할까요? 네, 뭐 중국 관련주 수혜를 좀 연도별로 좀 살펴보면 뭐 2010년 이전까지는 소재나 산업재 산업들이 중국 경기가 좋아졌을 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최근의 특징은 오히려 중국 내수 시장의 수혜를 받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이제 소재 산업재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의 수혜를 받는 유통, 홈쇼핑, 의류 업체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김중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오늘장 수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변현규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기관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1천억 원 넘게 또 2천억 원 넘게 순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오늘장 수급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맞습니다. 금일 시장은 오랜만에 좀 큰 양봉을 그리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금일 시장은 오랜만에 2,000선을 넘은
2024.64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장 시작과 함께 그 갭상승 시작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에는 갭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그리고 현물에서의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매수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1차적 저항선이라고 예상되었던 2200선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동시호가의 프로그램 쪽에서 그 약 1000억 가까운 매물이 유입이 되면서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업종별 등락을 보시면 오늘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업종들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는 특히 대형주의 상승률이 좀 많이 높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들이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의약품 업종과 그리고 그 음식료 업종에서는 소폭의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별로 상세히 알아보시면 말씀하셨던 대로 금일 그 외국인들이 5,654억이라는 그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물량의 그 현물 매수가 유입되었고 기관 쪽에서도 2,413억이 매수가 유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이 이제 연기금 쪽에서 유입이 되었고 또한 그 중기적 투자자인 보험 쪽에서도 1,000억 가까운 물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들이 156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118억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시장도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물 쪽에서도 상당히 외국인들은 공격적인 매수가 이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일 외국인 쪽에서 지금 9,134계약의 선물 매수가 유입이 되었는데 이 물량들은 금일 그 미결제 약정이 13,000계약 이상 증가한 것으로 봤을 때 신규 매수라고 좀 추정이 되는 그런 물량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주체별로 매수 상위 업종을 살펴보시면 먼저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매수가 유입된 가운데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특히 눈에 띄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상위 업종인 그 전기 전자업종과 또한 운수업종에 대한 매수가 많았고 전반적으로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도 소폭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실적 우려에 있었던 화학주 또한 그 철강, 금속 등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수도 오늘 강하게 좀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그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특히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많았던 반면 기관은 오히려 중소형주에서는 크게 매수가 없었고 특히 중형주는 소폭의 매도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전기 전자업종과 운수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상당히 많았고 특히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 모두 은행, 증권 모두 그 소폭의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프로그램 제가 항상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베이시스 괴리차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물 기준으로 12일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13일부터는 지금 베이시스 괴리차가 지금 플러스권으로 돌아서서 안정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금일과 같은 지속 그 선물의 강한 매수세와 그 프로그램 쪽에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일간 추이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그 13일 이후 말씀드렸던 베이시스 괴리차가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물량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5,658억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물량이 유입되었고요. 세분에서 보시면 그 차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지만 그 1,000억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 거의 3,000억 가까운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빚차익이 지금 시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빚차익 그동안 매수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 1,000억 내외의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강한 상승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그 3,000억 가까운 물량이 유입되면서 금일 시장 상승에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외국인의 러브콜 5% 급등한 LG 디스플레이 3만 원대를 보인 것도 오랜만인데요. 특히 김종훈 테마주도 3일 연속 상한가인데 오늘장 특징주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금일장 특징주는 일단 경기 민감주의 상승과 또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경기 방어주의 소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 경기 민감주 중에서 LG 디스플레이가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LED 디스플레이는 최근 패널이 TV와 PC 수요 부진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수요 강세로 인해서 지금 패널 업황 시황이 바닥을 통과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LED 디스플레이는 그 어닝 방향성이 1분기를 바닥으로 점차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최근에 지난 12월에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 노트 10.1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취하를 함으로써 삼성그룹과의 갈등도 화해 모드로 돌입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지금 상당히 장대 양봉을 내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그동안에도 바닥을 웬만큼 다져오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삼성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에 닿아서 소폭의 조정은 예상이 되지만 3만 원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말씀드렸듯이 경기 방어주에 대한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수가 재차 2,000선을 회복을 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경기 민감주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주가 조정기에 아웃퍼폼을 보인 경기 방어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금일 유한 양행 또한 2.26%의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제약주는 주요 상승 원인이 지난해에는 이 바닥을 제약업종의 업황이 바닥을 통과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확인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판단이 되고요.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LG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121선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김종인 관련주라고 일컬어지는 주식인데요. 키스톤 글로벌은 미래창조과학 장관 내정자가 발표된 다음 날인 18일부터 지금 4일째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소폭의 물량이 추월되었지만 상당히 매수 잔량이 많은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키스톤 글로벌의 회장인 최고 경영자가 김내정자와 매제지간이라는 이유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한가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치는 건 힘이 없다고 이제 분류할 수가 있고요. 특히 금일 키스톤 글로벌이 3일 연속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3,000원 근처에서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과 만나는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물량이 출회가 예상이 되고요. 물량이 출회가 된다 그러면 3일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하락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달 22일 가스료가 4.4% 급등 오르면서 인상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오늘장에서 4.7% 급등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한국가스공사 말씀하신 거죠? 네.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그동안 가스공사가 그동안 해외 악재들로 인해서 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금일 상승이 일반적인 투기적 세력들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믿을만한 기관들의 상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금일 수급 주체들을 보시면 투신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과 보험 등 주로 중기적 입장에서의 수급들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건전한 상승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일차적으로 중장기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라인을 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물량대만 저항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예전 가격인 8만 원 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다시 한번 8만 원 회복돼도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한맥투자증권 변영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오늘은 테스탁 김선윤 대표와 또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이호선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일장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세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주식을 살 수 할까? 또 두 번째는 종목 선정 방법은? 세 번째는 무엇을 살까? 이렇게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여쭤봤는데요. 이호선 대리님은 제한적인 상승에 무게를 두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IT 부품주와 내수주 관심주, 특히 제약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선윤 대표님은 2000포인트 도달했기에 보유 종목 관망 유지 관점을 주셨고요. 보수적인 접근이 용이할 것이며 1월 실적주가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종목은 CJ 제일제당을 들고 나오셨고 이호선 대리님께서는 마크로젠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들어봤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호선 대리님께 여쭤봐야겠죠. 제한적인 상승에 무게를 둘 것 같다.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제한적 상승에 무게를 둘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조금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제한적 상승에 무게를 둔다고 말씀드릴 때는 거래량과 그다음에 거래 대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재작년에 좀 증시가 2011년에서 좀 강력하게 오를 때 그때는 거래 대금이 같이 수반이 됐었는데 현재는 거래 대금이 크게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 8월, 9월 달에 나왔던 거래 대금보다도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강력하게 힘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2023포인트를 끝났는데 기존의 고점이었던 2050포인트랑은 30포인트 정도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물량이 출회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뭐 대내적으로도 뉴스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시퀘스터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이제 협상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것이 보통 의견인데 그동안에 시장이 갔던 것은 역으로 이제 격반응에 의해서 시장이 갔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시퀘스터가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좀 도달이 됐다라는 얘기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면서 장이 올라왔는데요. 막상 이제 시퀘스터 내용이 이제 25일부터 이제 상해랑 하회가 이제 휴회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날부터 제대로 도출이 된다면은 오히려 매물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슈퍼의원회를 이끌었던 두 이제 전직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윤곽의 제안서도 내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따라서 시장은 이제 다시 한번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는 이제 제한적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이제 이번 주 말에 있을 이태리 총선과 그다음에 그 일본 이제 은행에 대한 이제 신임 총재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탈리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보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몬티 총리랑 그다음에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랑 이제 대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몬티 총리 같은 경우에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또는 이제 지금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 구조 개혁을 갖자라는 의견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총선을 이루어지면서 따라서 이제 많이 이제 베를루스코니가 이제 전 총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총리직으로 이제 총선이 좀 이긴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미궁 속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엔화랑 이제 엔저가 요새 조금 영향이 되는데요. 엔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친정부 세력들이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일본은행에 이제 어느 정도 총재의 위치에 오른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장에서는 엔화 약세에 따른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절감 이런 얘기도 한번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제한적 상승에 무게를 두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엔화 약세가 더 이어질지도 궁금한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요새 93 이제 엔달러 환율 정도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정도에서 일단은 지금 기조상으로는 어느 정도 머무를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엔화 약세라는 것이 한순간에 꺾이거나 그렇게 정책 기조가 바뀌지가 않는다면은 앞으로는 뭐 자동차 시장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뭐 수출업체에서 약간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출업체 특히 민감주는 좀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대표님께도 주식을 살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난주에는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2000포인트 도달했기에 보유 종목을 관망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제가 이제 한 몇 주간 이제 한 1950포인트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좀 관망하자, 좀 아직은 아니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3주째 다시 매수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는 조금은 제가 시선을 달리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가로 2020포인트 정도, 2024포인트의 포인트가 끝났는데
지금 개인이 오늘 7,600원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7,000원 이상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적이 언제이냐면은 바로 자 9월 14일입니다. 자 9월 14일 날 외국인들이 14,000주 매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줬는데, 이 현상 자체 코스피 지수 자체로 돌아가 본다면은, 자 업종에서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은, 자 9월 14일의 모양새 자체가 바로 이때 급등했던 모양새예요. 이때거든요. 그러면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이때인데, 이때 지수 자체 가격대가 바로 얼마였냐면은 다 2,000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과 굉장히 비슷한 상승폭을 똑같이 이끌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장에 이슈가 됐던 그 영향들이 지금 현상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점은 약간의 좀 행보 기간을 거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미국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시큐스터 문제 해결될 것이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서도 조금 불안한 점은 역시나 모멘텀 자체가 미국 쪽에서도 조금 없기 때문에 상승 자체가 하고 있지만서도 큰 폭의 상승이 안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의 오늘의 상승은 지금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글로벌 지수 자체를 따라가는 그 현상이 나와줬단 말이죠. 그래서 상승폭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로 관망하시는 자세로서 조금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수가 좀 횡보할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상승을 조금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2,000이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환매 물량들이 쏟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 나와줍니다. 그 영향이더라도 일단은 종목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장기적으로 한 2,200-300포인트를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분할적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충분히 매수를 천천히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무조건 시선 자체는 관망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와줄 때는 무조건 매도하시는 그 시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좀 길게 보실 분들이라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더불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주면서 여타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절대적인 관망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자세 잡으시고서 대응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선윤 대표님의 시선도 궁금한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해가지고 순매수가 들어온 그 날짜를 좀 보자면은 지금 거의 뭐 10일 이상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2월 15일 날 뭐 20억의 매도 이거는 좀 없었던 걸로 하고,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역시 6일 연속 매수가 지금 들어와 줍니다. 꾸준하게 대부분의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 특히 연기금도 여지없이 2,000포인트 아래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2,000포인트를 뚫고 안착한 이후에도 오늘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연기금의 매수 패턴 자체가 지금까지는 경기 방어를 하면서 매수를 해줬는데, 이제는 그 역할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연기금도 더 이상 이제 매수할 여력이 있나? 여력은 있지만서도 오늘과 같이 이제 큰 폭의 1,000억 이상의 매수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 좀 보수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지수 자체, 오늘의 조금 매수 자체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강보합권의 상승은 예상이 되지만서도 2,050포인트 부근에서부터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펀드 환매 물량 쏟아질 겁니다. 그 물량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2월 달이죠. 아직까지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과 아직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악재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방어적인 그런 종목으로 편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T 관련주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고, 오늘 삼성전자까지 3% 이상 급등하는 현상을 보여줬었는데, 그 현상이 조금은 이제 브레이크를 걸면서 서서히 조금씩밖에 강보합권으로밖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약간의 그 관망 자세 유지하시면서 항상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나와준다면 같이 동반 매도 하시는 전략으로 차익 실현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오늘장에서 3.5% 상승하면서 154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의 종목 선정 방법이 IT 부품주와 특히 내수주 관심, 특히 제약주를 말씀하셨는데, 넓게 보면 IT 부품주, 좁게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 S4에 대한 관련주들, 특히 3월 14일 출시 예정인 갤럭시 S4와 또 내수주, 제약주를 말씀하시면 엔저 현상과 관련해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IT 부품주를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랑 동일한 입장입니다. 물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일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바로 당장 따라가
하자보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갤럭시 S4에 나오는 대부분의 부품 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믿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혹시나도 조금 조정이 있는다면은 베팅을 해보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몇 개 업체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갤럭시 탭에 이제 들어가는 또는 이제 중국 제조사에 따라서 들어가는 업체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갤럭시 S4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간단하게 인탑스 모베이스, 그 다음에 유언컴텍 KH 바텍, 나노스 옵트론텍, 자화전자, 대덕 GDS, 플렉스컴 BH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제조사 역시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유언컴텍, 뭐 RF세미, 아모텍, 와이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이슈가 될 것 같으냐면은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그 세계 최대 모바일 기기 전시회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 제품만이 아니고 중국 제품도 이제 각자의 그 스펙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스펙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품주를 많이 쓰게 되고 아무래도 IT 부품주들은 전체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약주로 제가 꼽아 보았는데요. 장이 오늘로 2020포인트를 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이것도 뭐 일본의 그 엔화 정책으로도 맞물려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방어주를 조금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셔야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꾸준히 수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보면은 제약주랑 게임주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을 때도 이제 굉장히 크게 한번 이제 큰 시장이 왔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는 이유가 장이 2천까지 왔는데 포인트적으로는 아직도 그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이제 경기 방어 내수주, 특히 최근에 그 제약주가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괜찮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고 차트가 좋은 제약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종근당이라든지 부강약품 그리고 신풍제약 같이 세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근당 같은 차트는 이제 사실 사시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올해 실적이 개선이 되고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김선윤 대표님께 종목 선정 방법을 여쭤봤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저번 주에는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에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고점으로 보고 매도를 해보자라는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할까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좀 그래도 일단 관망 자세는 유지하셔야 돼요. 일단 보유 종목 자체를 무조건 매도가 아니고 아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 이유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글로벌 경기,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 자, 코스피 지수가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좀 일본 쪽에서 자금 자체, 자, G20 회의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런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점 자체를 볼 때 장중에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매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매 패턴 자체가 갑자기 매도로 급변한다. 그럼 언제 시점을 보셔야 되냐? 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와주기 시작할 때 그때는 정말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관련주 중에서 조금이나 1% 이상의 하락폭이 나온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매도 관점 유지하시면서 종목 수익 실현하셔야 되는 그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 한 몇백억 정도의 매도가 나와주면서 장이 계속 보합권에 머물러 준다면은 계속 관망하시면서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이라면은 지금 포인트는 절대적으로 매수하시기엔 좀 부담스러운 포인트가 맞습니다.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은 2050포인트를 돌파해서 2100포인트 안착하고 횡보할 때가 그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일단 판단은 됩니다. 추가적인 추세상승이 나올 수 있는 첫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2000포인트부터 2050, 2070포인트까지에서는 절대적인 관망자세 유지하시고 그 매물대 부분 벽을 뚫고 올라가서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 2070, 80 이상, 2100포인트가 됐을 때 그때 적극적인 자세로서 다시 한번 종목의 2분기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신다면은 괜찮은 전략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이시면서 1월 실적주는 매수해보자 하셨는데요. 실적이 좋다면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지요? 그렇죠. 아직 1월 실적이 예측치만 나와줬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4월 달쯤에 나와주는데
자,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자체로 봤을 때, 자, 지금 작년 4분기 실적 자체가 좋은 종목들이 1분기 실적에 이어서 괜찮게 1분기 이어서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IT 관련주 너무 많이 올랐고, 여타 다른 이제 실적이 좋았던 관련주들, 특히 시장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줬는데, 오히려 약간의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수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지수 부담과 더불어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 그런 종목들이야말로 조금은 상승폭을 좀 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이제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조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음식료 업종이 최근 다시 한번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1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좀 담으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호선 대리님께 무엇을 종목 살까요? 물어보기 전에 종목 5선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 종목이 지난주 추천해 주셨던 하이비전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매주 5선을 포트폴리오를 이제 고객분들께 만들어 드리는데 네. 이번 이제 계속 꾸준히 어떻게 보시면은 지난주, 지지난주도 유지됐던 종목이 있고 신규 종목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종목보다는 이제 두세 종목 이상으로 좋은 종목을 묶으신다면은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해 드리는데요. 꾸준히 지금 제가 DPC라는 종목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꾸준한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그 투신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DPC 종목은 꾸준하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신흥기계나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랑 계속 꾸준히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갖고 계시다면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DID라는 이제 신규 종목을 하나 더 편입을 시켜 보았는데요. 이제 삼성전자향 태블릿 PC 종목이거든요. 이것이 최근에 실적이 2011년까지는 영업 손실이 있었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영업 이익이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업 흑자 전환으로 갖고 가는 회사이고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 법인에서도 이제 LCD 모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판매처가 다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사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았습니다. 네, 앞서 김선윤 대표님도 1월 실적주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면 이호선 대리님도 마크로젠 4분기 실적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이호선 대리님께 마크로젠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의 추천주인 마크로젠인데요. 최근에 굉장한 이슈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탄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4분기는 굉장히 이제 실적이 좋아질 전망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 자체가 한 23% 정도 증가하고 영업도 적자에서 흑자로 변환하는 어떻게 보면은 큰 모멘텀을 가진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이제 주로 매출로 갖고 있는 회사이고 이런 분야가 매년 35%씩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고성장 회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자회사 신설을 해가지고 유전체 진단 서비스를 갖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그 건강보험제정 같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유전체 진단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면은 이제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러기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사업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글로벌 선도 업체로서 지금 미국의 이제 병원들과 함께 인상 실험도 진행 중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투신권도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종목의 간단한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가 많이 늘면서 우상향 곡선을 가파르게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많이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바닥을 찝어줘서 우상향하는 차트. 지금 뭐 투신이 꾸준히 매수해주기 때문에 한번 잡아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작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매도가는 일단 1주만 봤을 때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상승이 시작하기 직전인 33,0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크로젠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3,000원입니다. 김선윤 대표님께도 무엇을 살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CJ제일제당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음식료 관련주, 특히 중국 시장 회복 예상하셔서 이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식품 가격 인상이에요. 네. 이게 이미 이루어졌죠. 한 7, 8%씩 다 상승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으로 잡히게 되는 부분이 바로 1분기 실적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이미 예측치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꾸준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음식료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소외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CJ제일제당은 차트상으로도 무너지지가 않았고 꾸준하게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그 첫 단추를 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같은 종목은 당장이라도 바로 포트에 좀 넣어야 되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역시 외인들만 지금 최근에 주식을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금 기간이 서서히 돌아올 때가 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기관들이 2000포인트 위로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차익 실현하면서 여타 소외받았던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가 좀 잦았지만서도 꺾이지 않았던 이 CJ제일제당이야말로 한번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표가 납니다. 자, 외국인들만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좀 매도가 투신권을 중심으로 많이 나와줍니다. 하지만 좀 장기로 보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이 종목을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건데 투신권만 돌아와 준다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역시나 투신권 자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포트폴리오 변경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왜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냐? 자, 작년 이제 여름 이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대부분의 주가 반등을 시작하는데 꾸준하게 차트 자체가 저점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찰나입니다. 근데 자, 동그라미를 그어드리자면은 자, 8월, 9월 달에 저점 바닥 찍고 올라가고 12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월 달에 한번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고점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재미있게도 항상 일치하는 그 흐름 자체가 최근에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상 자체가 이때는 조금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지만서도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가 바로 나와주는 게 바로 한 40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CJ제일제당 같은 종목은 너무 40만 원까지 노릴 필요는 없고 그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한 38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노려볼 만한 그런 모습. 차트상으로 확대를 해보자면은 좀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적산병 패턴으로서 꾸준하게 반등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고점 부근인 38만 원까지 한번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하다 말씀드리겠고 내일 시초가로 매수 바로 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한 35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 라인 자체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가는 36만 원 깨면 안 되는데 만약에 깨고 내려가서 35만 5천 원을 터치한다면 바로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하신다면 수익이 괜찮게 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네, CJ제일제당을 내일 시초가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3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지난주 추천 종목 AS 해보겠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의 들고 나왔던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아쉽게도 매수가는 미도달해서 매수하지 못했지만 오늘 장에서 4% 급등하면서 목표가는 목표가는 넘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면 눌림목을 기다려야 할까요?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생긴다면은 따라 붙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눌림목 예상해 주셨고 눌림목 때 한번 매수 못하신 분들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김선윤 대표님은 SM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SM 수익률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3.1% 나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좀 만족스럽지가 않은 이제 모습인데 일단 그래도 제가 예측했던 게 환율 좀 하락을 예측을 해서 엔저 효과가 좀 끝나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그게 좀 그 부분은 제가 미스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주가가 너무 쌌기 때문에 일단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 수익을 거뒀는데 추가적인 일단 상승이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샤이니 컴백했는데 주가가 안 가네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쇼케이스 통해서 한번 반등을 다시 한번 주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꼭 홀딩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그 유언컴텍이 있어요. 유언컴텍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조금 나아주기 때문에 유언컴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정리하시는 쪽으로 7% 이상 수익이 난 상태니까 정리하시는 쪽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M 목표가 45,000원까지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과 또 대신증권의 이호선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 20일 오늘장 내일장 2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